아니? 이 개킬로야 이거. 아니라니까. 6번이 거의 8kg 못 풀었어. 이 2등급. 안 2등급, 1, 2등급. 하나, 둘, 넷, 셋, 3. 하나, 둘, 셋. 오케이. 오늘 공통만 나랑 같이 지금 볼 거고, 선택 과목은 쌤이 그 프리 영상으로 보내줄 거예요. 알겠죠? 상대적으로 조금 선택이 쉬웠고요. 공통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시간 지났을 때 알려줬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 건데, 딱 60분 지났을 때 이상적으로 60분 딱 지났을 때 미적이들은 바로 이제 미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공통에서 하시던 것까지 딱 하시고 미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고, 뭐 통통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확통부터 푸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40분 남았을 때 만약에 확통을 먼저 풀었다 그러면 이제 공통에다 올인하시는 거고요. 그죠?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 만약 공통 풀고 있었다 그러면 아직 10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확통은 딱 30분 안에만 끝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통을 전문학을 다 보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 갔으면 좋겠는 것만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뭐 6번이 너무 어려웠다 뭐 그러는데 근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니까 6번 많이 헤매고 있더라고. 6번에서 딱 첫 번째 페이지 넘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 아래에서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다들 하고 있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계산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넘어가서 10번은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작년부터 대두되는 사코 문제죠. 그러니까 도형이 없이서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만 가지고 사인 코사인의 관계식을 통해서 삼각형들을 찾아가는 거.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우리 내신 때처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죠. 2학년 때 1학기 때 이제 내신 하잖아요. 그때 이런 문제 엄청 많이 만나거든요. 어디서 만나냐면 막 시중 문제집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식으로 다 밀어붙입니다. 식으로 다 밀어붙여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물론 가족권 같은 경우에 사인 제곱b랑 4사인 제곱c랑 똑같다는 데에서 사인 b랑 2사인 c랑 똑같다는 거니까 사인 b 대 사인 c가 2대 1이다 라는 걸 지금 주고 있고, 삼각형 ABC를 여러분들이 그리기를 B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2대 1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2K, 이쪽이 K로 잡아놓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조건. 자, 나조건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라 그랬냐면 2sin A 코사인 B 가 sin C입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도형 관찰이 아예 없다고. 도형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도형에서 관찰해서 이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냥 식으로 다 밀어붙이라는 얘기야. 그럼 식으로 밀어붙인다는 게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사인 A는 사인 C는 다 사인 법칙으로 다 써버리고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씩 그냥 쓰란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 도형에서 관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식으로 다 써. 뭐 사인 A는 사인 법칙 쓰면 뭐가 돼? 외접원 지름분의 A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BC.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K 곱하기 BC분의 K제곱 더하기 BC제곱 마이너스 4K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곱하기 2까지 하면 사인 C랑 똑같다. 2R분의 C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K랑 똑같다. 이 식 써가지고 BC를 K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해결하기를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도할 거 없다고요. 알겠죠? 도형에서 관찰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식으로 밀어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11번 같은 경우는 간단히 스케치만 할 건데 3차 함수 위에 점에서의 접선이 다시 한번 3차 함수랑 만난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거의 99%로 어떤 함수식을 세우냐면 빼기 함수식을 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fx에서 무슨 접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을 빼셔서 마이너스 1을 중근으로 갖고 3을 근으로 갖는 함수식을 세운 다음에 뭐 식 이제 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질할만 안 하면 돼요. ax 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이질할만 안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돼요. 12번도 간단히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 건데 12번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시그마 kn부터 n까지 sk 플러스 1분 sk 플러스 1 마이너스 sk인데 그거 가만 놔둘 거야? 가만 안 놔두죠. 분수 쪼개기 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k 분의 1 마이너스 s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럼 소거 형태죠. 그래서 남는 게 첫 번째 거 S1분의 1 마이너스 마지막 거 S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만 남으시는 거죠. S1이 근데 첫째 항 1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 10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의 1 마이너스 Sn 플러스 1분의 1 얘가 지금 뭐라고? Nn 플러스 1분의 1이다. 너네한테 뭐 준 거야? Sn 플러스 1분의 1은 Nn 플러스 1분의 1 거꾸로 썼지.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갔어야 되는데 마이너스하고 더하기 10분의 1로 할게. 이렇게 할게. 그럼 너네한테 Sn 플러스 1 잡혀있잖아. 근데 잠깐만 멈추고 물어보는 거 보세요. A11 물어보고 있거든요. A11 어떻게 우리가 세팅할 수가 있죠? 누구에서 누구 뺀 거? SN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합함 쓰지 않겠어요? 11번장에서 11번째까지 합해서 10번째까지 합을 빼면 되겠죠. N에다가 그럼 S11 구하려고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10 집어넣어서 계산. 한 거 빼기. S10 구해야 되니까 N에다가 뭐 집어넣을 거예요? 9 집어넣겠죠. 9 집어넣어서 계산. 그래서 그냥 빼서 끝. 오케이? 네. 13번 또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함수 어려웠다면서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웠을 수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아이디어를 끌고 가는 문제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스케치만 하고 넘어갈게요. 13번 fx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9고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상수함수로 오다가 1차 함수로 갈아탄대요. 근데 두 함수 fx랑 gx가 두 점에서 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그림은 그려놨을 텐데 x제곱 빼기 4x 플러스 9라는 게 이렇게 생겼을 거고 꼭지점이 2, 얼마짜리? 5짜리. 그죠? 그러면 지금 gx를 그렸을 때 얘랑 접하게, 두 점에서 접하게 그리려면 어떻게 그렸을까? 너네 그림 보면 아마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a로 오는 거고 그럼 a가 얼마인 거예요? 5였던 거고 여기서부터 bx라는 직선으로 가는 건데 bx라는 게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원점. 맞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사실상 이 접선을 찾겠다 그러면 원점에서 2차 함수를 향해 그은 접선을 찾겠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여러분들 이거 하면 B까지 구해. 맞지? A 구했고 B까지 구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물어보기를 뭐 물어봐? fx랑 gx 둘러싼 부분 넓이 구하고 있으니까 여기 구하란 얘기죠. 이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봐봐.
요 함수가요. 요 둘러싼 부분이요. 2차 함수랑 상수 함수랑 둘러싼 부분에다가 직선이랑 둘러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커팅이 일어나야 돼요. 동의하죠? 그럼 커팅했을 때 여기 위치가 어딘지부터 잡아야 하고 그건 여러분들이 A랑 BX를 찾아야지만 구할 수가 있겠죠. 찾아보시면 얼마더라? 2분의 5던가? 그럴 거예요. 2분의 5 이렇게 잡힙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뭐 본인의 스타일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법, 아마도 가장 많이 쓴 방법은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2서부터 2분의 5까지 2차 함수에서 5 빼가지고 정적분한 거 더하기 2차 함수에서 bx 빼가지고 정적분한 거. 그러면 얘 하나씩 나오니까 더했지 않았을까? 뭐야, 이 풀이를 푼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그래? 예상 또 실패야? 뭘 맞춰본 적이 없네? 이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안 했어? 그래, 이렇게 안 했구나. 그럼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해본 건 이것도 있어요.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사다리꼴을 만든 후에 이것도 안 했습니까? 저 어떻게 한 거죠? 야, 신기하네. 이것도 아닙니까? 사다리꼴에서 요거 빼고 요 사각형 빼고 요 사다리꼴 빼는 방법도 있죠. 알았어요? 또 다른 방법은 전체 빼기 함수를 시키는 건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푼 걸 하나도 못 맞춘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푼 거예요 도대체? 그냥 평행 이동이요? 원점으로요? 얻는 걸요? 여기요? 왜요? 그래요? 그럴 수 있네. 내가 여러분들 따라가려면 멀었네요. 네. 원점으로.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러네. 그런 방법도 있겠네. 내가 알려줬는데 내가 까먹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요? 아무튼 이제 또 다른 방법은 그냥 전체 빼기 함수 시키는 겁니다. 전체 빼기 함수. 전체 빼기 함수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5에서 커팅을 하죠. 그랬을 때 2분의 5 왼쪽에서는 이 함수에서 상수 함수 뺐을 때 2에서 접하는 이런 모양 나오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 2분의 5 오른쪽은 2차 함수에서 이 직선 빼는 건데 여기 접점이 x3이 나올 거예요. x좌표가. 그럼 2차 함수에서 이 직선 뺐을 때 3에서 접하는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이 2차 함수에서 1차 상수 함수를 뺀 것과 2차 함수와 직선을 뺀 것이 2분의 5에서의 함수값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뺀 함수는 2분의 5에서 반드시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의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2차 함수는 2분의 5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구하겠다는 저 넓이, 이 부분의 넓이가 빼기 함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넓이랑 동일한 건데 2분의 5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2서부터 2분의 5까지의 이 모양 하나를 2배 시켜주는 게 돼요. 근데 이랬을 때 지금 이 2차 함수는 2라는 완전 중근을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직사각형의 2대1, 3분의 1배다. 맞지? 그럼 밑변 길이가 얼마짜리? 2분의 1짜리에 높이 계산하시게 될 텐데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2분의 5에서의 함수값 차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함수가 지금 x-2의 제곱 더하기 5짜리니까 2분의 5 집어 넣어 보시면은 4분의 1 더하기 5죠. 그러면 여기 위치가 4분의 1 더하기 5, 여기 함수값이 지금 4분의 1 더하기 5짜리예요. 그러면 여기 위치는 5고 여기 4분의 1 더하기 5짜리니까 요 차이가 4분의 1짜리죠. 높이가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4분의 1짜리란 얘기죠. 그러면 직사각형 넓이가 얼마짜리야? 8분의 1짜리니까 3분의 1배 시켜주시면 요 넓이 얼마다? 24분의 1짜리다. 그럼 이거에 몇 배 하기로 했죠? 2배 하기로 했죠. 12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괜찮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해주세요. 예측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나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맨날 생각을 해보는데 다 틀리고 앉았으니까 나 얼마나 슬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안 한 풀이는 자꾸 내가 까먹어 버려. 그러니까 이게 적어놔 이렇게 1번, 2번. 이런 힘들어. 자, 14번 볼게. 14번. 두실수 AB에 대해서 함수 fx가 ax, x-b, b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데리고 오기로 했는데 a는 음수고 b는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0과 b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 함계수 음수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b 오른쪽에선 4분의 1의 b제곱 빼기 4분의 1의 x제곱인데 얘들아 이 함수 연속입니까? 네, 연속이죠. b에서 둘 다 0되니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수로가 함수를 끼워놓은 구간별 함수가 잡혀 있을 때는 연속과 불연속을 꼭 체크를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지수로가 함수가 이렇게 구간별 함수로 잡혀 있을 때 보통 평행이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의 개수 같은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출에서도 많이 봐왔던 그런 걸 거예요. 그러면 왔다 갔다를 할 때 연속인지 불연속인지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선을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잡혀 있을 때 만약에 불연속이라 그러면 얘 따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죠? 그럼 연속이라 그러면 근데 붙어 있게 되는 거니까 얘가 움직이면 얘가 어떻게 돼요?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연속과 불연속 중에 뭐가 더 나이스한 거죠? 불연속이 나이스예요.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통 불연속인 상황에서 뭐 그런 지수로가 함수 문제 보시면 해설지 봤을 때 뭐 N1T, N2T 뭐 이런 거 잡는 거 되게 많거든요. 왼쪽과 오른쪽 교점 개수 가지고서 더해가지고 교점 개수의 전체 합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다. 근데 얘는 지금 연속인 거죠. 그럼 B에서 똑같이 0이 되고요. 그럼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위로 올린 겁니다. 그죠? 그럼 4분의 1의 X제곱 밑이 1보다 작은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대칭 시켰으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고 4분의 1의 B제곱만큼 올려버리면 점근선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지금 점근선이 4분의 1의 B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함수 y는 fx 플러스 t 마이너스 ft 이것의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의 개수 가 2개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개가 될 수 있게 하는 t가 또 누구뿐이다? 4분의 1뿐이다. 그래서 a의 최대값 물어보고 있는데 그럼 일단 이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보셔야 될 거고요. 지금 딱 봤을 때 x에다 뭐 집어넣고 싶어요? 0 집어넣고 싶죠.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가 나와? 0이 나오니까 무조건 얘는 원점 지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체크한 다음에 이 함수식을 보면은 이 함수식이 지금 fx라는 함수를 어떻게 한 거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t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ft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함수를 전체 평행이동해가지고 생각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평행이동은 누구를 평행이동한 것으로 생각하자 그랬냐면 점을 평행이동한 것으로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얘가 무조건 원점을 지난다는 데에서 어느 점이 지금 이만큼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원점으로 갔는가를 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자, x축 방향 마t, y축 방향 마ft를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을 지나도록 한 거니까요. fx 위에 어느 점을 t, ft라는 점을 지금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에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t, ft가 이제 어디 있는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끝나버려. 맞죠? 봐봐. 이거 생각을 조금만 더 뭐라 그래야 될까? 내가 지금 뭐 설명을 하려다가
우리 어쨌든 뭐 이번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니까 나랑 생각을 좀 공유를 해볼게. 나 같으면 요 함수에서 안 봐. 지금 너네가 지금 이 함수랑 지나는 사분면을 볼 건데 사분면이라는 게 x축, y축 기준해가지고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fx가 낫지 않아요? 얘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무조건 fx가 편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이 말을 다 거꾸로 평행이동을 시켜요. 이 말을 다 거꾸로 평행이동 시켜. 그럼 x축 방향을 얼만큼? t만큼. y축 방향을 얼만큼? ft만큼. 평행이동 시켜 생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y는 fx를 보게 되고요. 원점은 누가 되는 거죠? 2점이 되는 거고 4분면은 x축과 y축으로 잘린다고 그랬는데 그 선들이 싹 다 이평행이동이 일어나서 어느 선과 어느 선을 보게 되냐면 x는 t랑 y는 ft 라는 선을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 예를 들어서 t, ft를 여러분들이 여기에 놔두겠다라고 하면요. 여기가 t고 여기에 y좌표가 ft잖아요. 그죠? 그럼 x는 t라는 직선은 이 선이고요. y는 ft라는 직선은 요 선입니다. 그치? 그러면 지금 요렇게를 기준했을 때 여기가 원래 이 조건식에서의 원점에 해당한다는 얘기고 얘가 원래 조건식에서 x축, 얘가 y축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아, 이 선과 이 선을 기준으로 영역이 4개로 잘렸는데 이 4개의 영역 중에 2개만 지날 수 있게끔 t, ft를 잡아내면 된다. 생각 공유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이 함수식은 자주 나오는 식이에요. 여러분들 기출에서 몇 번씩이나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족해야 돼요. 지난 사분면 개수가 2개여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2개가 되는 양의 실수가 지금 4분의 1밖에 없다라고 한 거거든. 그럼 t를 이쪽에다 안 놔두고 이쪽에다 두겠지.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t, ft라는 것을 요 2차 함수가 올라가던 부분에다가 딱 놔두게 되면 선을 요렇게 긋게 되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지나는 사분면이 일단 적어도 몇 개가 되냐면 하나, 이쪽 이렇게 돼버리죠. 총 3개 뜬다고. 그러니까 t, ft가 이런데 어설프게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확실하게 어디 있어야 되겠어? 꼭지점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부분을 삭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t, ft가 요렇게 지금 선을 잘라버리니까 지금 이 선 위쪽으로 안 그려지는 거죠. 아래쪽으로만 지금 요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럼 오른쪽에 이제 지수함수가 그려질 건데 그 지수함수마저 어떻게 되면 돼? 얘 아래로 들어가 버리면 되죠. 여기까지 납득합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을 만족시키는 거다라는 데에서 이걸 만족하는 t가 4분의 1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 축에 해당하는 게 4분의 1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지? 그럼 축이 지금 4분의 1이니까 b가 자동으로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요 점근선에 해당하는 게 4분의 1의 b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b가 2분의 1이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지금 2분의 1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요 2분의 1이라는 선이 점근선이야. 이 점근선이 요 꼭지점의 y좌표보다 어디 있어야 된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함수가 지금 ax에 x-2분의 1이 되어 있고 축인 4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에 의해 마이너스 4분의 1가 마이너스 16분의 a죠. 이 마이너스 16분의 a라는 y좌표보다 점근선인 2분의 1이 어때야 된다? 작다. 같아도 됩니까? 같아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괜찮아? 쌤, 지수함수 쪽에다가 t, ft를 갖다 놓는 건 안 됩니까? 갖다 놓으시면요. 이렇게 잘랐을 때 밑에 부분 생기죠? 위에 부분 생기죠? 위쪽도 생기죠? 그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괜찮아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16분의 1의 x 세제곱 x 마이너스 4입니다. 너무 친숙한 친구입니다. 양수 t, 9 이상의 양수 t에 대해서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 gx를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냥 fx 데리고 오고요. x가 2보다 클 때는 fx를 어떻게 한 후에 x축에 대칭시킨 후에 t만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t라는 것은 9 이상의 양수입니다. 그죠? 자,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2 곱하기 gx-mx-2-8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래.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m의 최대값을 ht라고 하자. m 최대를 ht라고 하자. 그랬을 때 ht는 0을 만족시키는 거랑 ht는 4를 만족시키는 걸 여러분들한테 찾으래. 일단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먼저 할 텐데 fx가 먼저 그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양수 쪽에서만 볼 거니까요. 자, 제가 지금 0, 3중근에 4근 갖는 놈이죠. 원래 생기길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0서부터 2까지만 내려오기로 했거든요. 얘 떼고 이렇게만 데리고 올 거야. 근데 2가 어디 있는지 볼 건데 이 극대 위치 3대 1이니까 어딥니까? 3이죠? 그러면 얘보다 훨씬 왼쪽에 2를 딱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만 데리고 오게 돼요. 요만큼만. 여기까지 싹둑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른쪽에서는 얘를 어떻게 하겠다고? x축 대칭 이동시키고 t만큼 올리겠다고. 맞습니까? 그럼 x축 대칭하게 되면 모양이 얘가 뒤집혀서 여기로 올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그려질 거고 얘가 극수 어디 갔어? 이렇게 생긴 놈이 생길 거고 얘를 t만큼 올려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여기에서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지금 이 그래프를 확실하게 그리고 싶어. 확실하게 그리고 싶다는 데에서 올라갔을 때 얘보다 올라간 놈이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를 체크를 하는 건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면 여기 함수값 정도는 파악을 하고 가야죠. 2 집어 넣으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마이너스 2 되시니까 함수값 지금 1짜리입니다. 그러면 뒤집혀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지금 t만큼 평행이동 시키기로 했는데 t가 9 이상이니까요. 얘가 9 이상만큼 올라가 버려요. 그죠? 그럼 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도 어디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8까지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왜 위에다 그랬을까요? 이런 공탱이같이 정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아이고 정말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체크하자. 이 극소값이 얘들아 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것도 한번 체크해볼 법하지 않아? 그치? 한번 해볼게. 자, 원래 극대값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3에서의 함수값이에요. 3에서 극대니까 집어 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27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요. 16분의 27짜리죠. 그럼 뒤집혔을 때 마이너스 16분의 27 되고요. 얘 지금 t만큼 올릴 건데 얘 기껏 해봤자 마이너스 1점 얼마예요. 그러니까 9만큼 올려버리면은 이미 훨씬 크죠. 1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27 더하기 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gx에 대해서 항상 이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m에 대해서 m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보면 얘랑 얘랑 곱했을 때 항상 부호가 뭐하다. 0 이상이라는 거니까 얘랑 부호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x가 2 이상이면 gx가 mx-2 더하기 8보다 어때야 되고 크거나 같아야 되고 x가 2 이하면 gx가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2를 기준했을 때 이 오른쪽에선 gx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이보다 왼쪽에선 gx가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직선이 무엇인지를 볼 건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m짜리고 반드시 어느 점을 지납니까? 2,8 지나는 놈이죠. 그럼 2,8인 이유가 왜야? 얘가 마이너스 1이 9만큼 올라가면 8이었잖아요.
맞죠? 아, 그러니까 그 2,8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m짜리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오른쪽에선 gx가 위에, 이 왼쪽에선 gx가 아래에 있게 해달라. 그러면 가능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이런 거 아니겠니?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 오른쪽에서는 gx가 위에 있고 이 왼쪽에서는 gx가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 쪽으로 되게 가파라지면 괜찮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기울기 m들 중에서 최대값을 원했어요. 그럼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연출을 시키려면 어느 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접선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어떤 상황 도래해? 접선이 도래할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m의 최대인 ht가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요. 이제 문제 보시면 ht가 0을 만족시키는 실수 t의 값을 알파. 그러면 지금 이런 접하는 상황을 그렸을 때 그 기울기가 0인 상황을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8이랑 같은 함수 위치에 있는 거야? 극소값이 8이랑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라 그랬거든요. 마이너스 16분의 27 더하기 알파가 얼마 나와야 된다? 8이 나와야 된다가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다음 거 HT가 4를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소값을 베타라고 하자라고 그랬는데, 자, HT가 4라 그러면 접선 기울기가 4인 거를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당연하게도 이걸 미분해가지고 4가 되는 게 누구인지를 먼저 볼 거예요. 그치? 그러면 F'X를 볼 건데, F'X가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3X제곱에 X 마이너스 4, 안 할게, 이렇게. fx가 지금 0,3중근에 4근 가져가지고 3에서 극대 가지고 있었잖아. 그럼 얘 도함수는 0을 중근으로 갖고 3을 근으로 갖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최고차 함계수가 얼마가 돼 있겠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6분의 1짜리인데 4차 함수였으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최고차 함계수로 갖고요. 0중근에 3을 근으로 갖는 녀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죠? 0중근에 3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gx 보고 있었는데 그 gx는 0서부터 자 여기가 3근이라고 하는 순간 극대가 2라서 gx는 0서부터 2까지만 fx 대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 x를 이만큼만 보게 돼요. 맞죠? 그럼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보면 여기가 지금 1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gx의 미분계수 중에서 뭐가 되는 거? 4가 되는 거 찾고 있었어. 그치? 여기서 안 나타나? 그럼 이쪽에서 지금 gx 2보다 큰 쪽에서 볼 건데 얘는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f'x가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f'x는 얘 뒤집은 거니까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얘가 4가 되는 걸 찾겠다라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럼 마이너스 f'x가 4가 된다는 건 사실 프라임x가 뭐가 되는 걸 찾겠다.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찾겠다죠. 자, 그러면 x제곱이 x제곱 x 마이너스 3이 뭐가 되는 거? 16이 되는 거 찾겠다고요. 그럼 x가 얼마일 때입니까? 4일 때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저 함수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그럼 gx가 여기까지 딱 끊겨 있고요. 이 오른쪽에서 이런 함수가 그려질 거고 여기 2,8이라는 점이 있어서 자 접선 기울기 4짜리를 그을 수 있으면 된다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접하는 곳이 어디다? 4면 된다.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근데 얘가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접선 기울기가 같이 이 접선이 어떻게 돼 점점 가파라져요.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를 HT라고 하자고 지금 우리가 세팅하고 왔는데 그럼 HT가 엄청 커질까? 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상황을 지금 만족해야 되냐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지금 이걸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왼쪽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GX가 반드시 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엄청 기울기가 가파라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도래하냐?
이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 노래하죠. 쫙 올라가다 보면 접선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접선이 가파라집니다. 접선이 가파라지다 보면 원점을 그냥 지나가는 순간이 오겠죠. 그 상황보다 그러면 더 올라가게 되면 얘가 접선이 더 가파라질 거고, 그러면 원점보다 더 오른쪽에서 얘를 지나가게 돼요. 그 접선이.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쪽이 지금 위로 올라가면 안 됐던 부분이란 말이야. 그치? 아,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고 이 점도 지나는 이런 직선에 이 함수가 접하는 순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 많이 올라가서 이런 모양이 된 순간부터는 얘가 더 올라가더라도 제가 더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HT는 뭐로 고정된다? 이 직선의 기울기로 고정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순간에 그러면 그 T를요, 이 순간의 T를 내가 그냥 뭐 대충 뭐라고 하고 감마라고 할게. 그럼 이 T가 감마가 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부터는 그냥 HT는 4로 고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고 2,8을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요. 근데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입니까? 바로 4짜리예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 4짜리 직선에 접하는 순간부터는 HT가 4구나. 그럼 너네들한테 원하는 게 뭐야? HT는 4를 만족시키는 실수 T의 최소값인 이유가 이래서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 보고 찾으라는 그 베타는 요 감마가 되겠죠. 그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접하는 상황, 이 기울기 4짜리 접선에 접하는 상황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 지금 4, 얼마냐면 4, 얼마입니까 지금? 기울기 4짜리 원점 지나는 거니까 4,16이어야 되겠죠, 이 점이. 그치? 그러면 4에서의 원래 함수 값을 계산을 해보면 4에서의 원래 함수 값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 곱하기 0이구나. 0이네. 4에서 원래 함수 값 0이네. 뒤집은 다음에 t 올리면 4,t였겠네. 그러면 그 t가 뭐이면 된다? 16이면 된다. 베타가 16이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런 상황이 미적이들은 되게 많이 만나본 상황이 돼요. 미적이들은 되게 많이 만나는 상황인데, 그때 내가 미적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어보는 게 두 개야. 두 개의 상황을 물어보고 있으면 분명히 그 사이에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얘가 지금 물어보는 상황이 두 개죠. HT는 0과 HT는 4. 물론 얘는 조금 경계가 확실하게 경계가 있는 게 조금 발문 자체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두 개를 물어보고 있다면 그 사이에 뭔가 달라지는 게 있을 거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아마도 이런 상황까지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상이면 HT가 그냥 4로 고정되는구나라는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산을 했을 수 있는데, 푼 친구들은 사실 이거 조금 얘가 정말 이것까지 물어볼 수 있게 얼마든지 물어보는 값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 발문상에서 힌트를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뭔가 상황이 달라지고 있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자, 그럼 20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F40이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함수 fx가 코사인의 k분의 파이 x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사인의 k분의 파이 x는 주기가 얼마짜리죠? 2k짜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곳들은 2K의 배수에 해당하죠. 그죠? 0, 2K, 4K, 6K 이런 데서 함수값 딱 1 찍어버리잖아요, 얘가. 그러면 F40이 1보다 작다는 데에서 40이라는 곳은 이것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죠. 달리 얘기하면 40이 2K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건 2K가 40의 약수가 아니다라는 뜻이네. 맞습니까? 즉 K는 뭐의 약수가 아니다? 20의 약수가 아니다. 동의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fx를 대충 그려보게 될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럼 주기가 2K짜리가 여기가 지금 2K인 겁니다. 그죠? 뭐 한 번 더 가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4K인 거죠? 근데 너네들한테 지금 F40이 0과 1 사이라 그랬으니까 F40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놔둬지게 돼요. 근데 조건을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X1, X2에 대해서 Fx1, Fx2, F40이 모두 같도록 하는 그런 X1, X2의 차의 최소값이 8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X1이랑 X2를 둘 수 있는 거는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 중에 그럼 간격이 가장 짧은 게 8이라는 얘기거든. 맞지? 딱 봐봐. 간격 가장 짧은 게 어딘가. 여기죠. 그죠? 이 간격이 지금 8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먼저 뭐부터 체크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요 간격 8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 간격 8이 확보가 된다는 건, 자, 봐봐. 이 간격은 여기랑 여기 사이의 간격보다 무조건 짧잖아. 맞아? 그럼 요 간격은 8보다만 어떠면 돼? 크면 돼. 이 간격이 8보다만 크면 이 사이의 간격 8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간격은 이 코사인 함수의 몇 주기에 해당하죠? 반주기에 해당합니다. 즉, 얘의 반주기인 K가 8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가 기본 세팅 값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이래야지만 이 간격 8이 확보가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저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 K를 찾으러 갈 건데, 자, 너네가 알고 있는 지금 힌트는 40에 대해서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봐봐라. 40이요. 가다가 이런 상황을 만족한다면 40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동의합니까? 가다가 40을 딱 뒀을 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증가하는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감소하는 부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가 만약에 40이 두어지잖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여기가 어디가 되죠? 이게 되죠. 그럼 이게 뭘 시사하냐면 44에서 코사인은 최대를 찍는다가 돼요. 이해돼? 그러니까 2K의 배수가 배수 중에 누가 있으면 된다? 얘가 있으면 된다. 달리 얘기하면 이 케이스에서 2K는 44의 약수면 된다. 그러면 K는 뭐의 약수면 돼요? 22의 약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한 거 1, 2, 11, 12일 텐데 8보다 커야 된다며? 날라가고 얘만 남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11이랑 11이랑 12 이렇게 두 마리가 들어오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22 땡큐 22 11이랑 22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맞지? 근데 얘들아 지금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어? 40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을 때 그럼 이제 40이 감소하는 부분에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야? 32가 되고요. 그러면 최대가 어디서 뜨는 거예요? 36에서 뜨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2K의 배수 중에서 36이 있으면 되는 거네. 달리 얘기하면 2K가 이번에는 누구의 약수면 되는 거죠? 36의 약수면 되는 거죠. 그럼 K가 누구의 약수면 돼? 18의 약수면 돼. 그럼 18의 약수가 누가 있냐면 1, 2, 3, 6, 9, 18 이렇게 있죠. 그럼 8보다 커야 된다며? 맞아요? 1, 2, 3, 6 다 날라가죠. 그러면 9, 18 두 개 남는데 돼? 안 돼?
그죠? 20의 약수 아니니까 다 돼요. 이렇게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자연수 K 요만큼.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브라바라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차 함수 fx를 뭔가 어색하죠. 뭐가 안 알려줬잖아요. 최고차 한계에서 안 알려줬죠. 에이씨 하고 넘어가야죠. 이제 g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a가 아닐 때는 x-a분의 루트 fx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3 x가 a일 때는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는 실전 연속이 되는 모든 a의 값이 t랑 마이너스 t 뿐이고 두 조건을 만족한다. ft보다 f 마이너스 t가 크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t랑 프라임 마이너스 t랑 같다. 그랬을 때 f 6값을 구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면 얘가 실전 연속이어야 되니까 A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는 데에서 극한식 세우겠죠. 자, 그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루트 fx 제곱 더하기 5 마이너스 3이 a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그 a가 두 개뿐이란 얘기야. 근데 이걸 만족하려고 봤더만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면 집어 넣어줬을 때 루트 fa제곱 더하기 5 빼기 3이 0인 거니까 fa제곱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그러니까 fa가 누구 또는 누군 거야 일단? 2 또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걸 만족하는 a가 아니라 이것도 되고 실제 계산했을 때 이것까지 만족시켜야지만 얘네들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t랑 마이너스 t가 이것들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뭘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케이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fx가 지금 3차 함수야. 그럼 3차 함수가 지금 2가 되는 곳은 최대 몇 개 뜰 수 있어? 3개 뜰 수 있어.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 t랑 마이너스 t라는 게, 잘 들어. t랑 마이너스 t라는 게 다 이쪽에서 뜰 수도 있고 다 이쪽에서 뜰 수도 있어. 아니면 뭐 하나하나 논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t랑 마이너스 t가 한쪽에서 다 떠버리잖아? 얘든 한쪽에서 다 떠버리면 뭘 만족 못 시켜? 얘가 안 돼. 그지? 지금 함수값이 같지 않다란 얘기잖아 지금. t랑 마이너스 t가 한쪽에서 뜨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나씩 논아서 떴다는 얘기죠. 괜찮니? t랑 마이너스 t가 한쪽에서 나눠 떴다. 그러면 누가 어디서 마이너스 t가 떠야 되냐? f마 t가 크다는데? 이쪽이 크거든요? 둘 중에? 여기에서 뭐가 뜨고 마이너스 t가 뜨고 여기에서 뭐가 뜰 거다? t가 뜰 거다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fa가 그럼 2가 되는 게 한계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2가 되는 함수값이 2면서 이것까지 만족하는 애들 중에 얘가 있다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마이너스 t랑 t가 이렇게 세팅이 되면 자, a에다가 이제 t랑 마이너스 t를 넣어볼 거예요. 그럼 a에다가 내가 t를 넣으면 리미트 x가 t로 갈 때가 되고 x-t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극한 계산하실 때 여기 루트식 있으니까 유리화하겠죠. 그럼 유리화하면 루트 ft제곱 fx제곱이죠. fx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분의 분자가 그럼 fx제곱 빼기 얼마 되죠? 5 빼기 9니까 4 되죠? f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2로 쪼개지네. f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근데 이렇게 쓰면은 자 봐봐, t가
함수값 마이너스 2 되는 곳에서 뜨는 거였어. 즉 ft가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여기서 지금 ft가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ft란 얘기야 지금. 동의해? 그럼 요 극한식이 어떻게 수렴하냐면 x마티분 fx 마이너스 ft가 뭐 수렴하게 돼? f't로 수렴하게 되죠. 그럼 이거 곱하기 t로 가면 fx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마이너스 2로 간다고요. 그럼 마이너스 2로 가면 여기 제곱받으면 4 더하기 5 하면 3에다가 3 더하면 6분의 여기 마이너스 2로 간다면 마이너스 4. 그럼 얘가 지금 t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게 또 마이너스 t니까요. 이번에 마이너스 t 넣어볼게요. 그냥 A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t 넣으시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t로 갈 때 지금 여기에서 달라지는 거 요거랑 여기는 똑같아. 요거랑 똑같고. 그래서 그냥 쓸게. x 플러스 t 루트 fx 제곱 더하기 5 더하기 3분의 fx 플러스 2 f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죠. 근데 이번에는 f 마이너스 t가 얼마야? 이기 때문에 여기가 f 마이너스 t가 되고요.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x 마마 t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게 돼? f 프라임 마이너스 t가 되죠. 그럼 이거 곱하기 마이너스 t로 가면 fx가 지금 어디로 가? 2로 가잖아요. 여기가 지금 6분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 여기 2로 가니까 2 더하기 2가 되니까 4가 되죠. 괜찮아? 그럼 얘가 지금 못 만족한다. a에다 마티 집어넣으면 t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라. 너네가 지금 얻은 식이 여기에서 t제곱 마이너스 1이 뭐고 마이너스 3분의 2 f't입니다 라는 거 얻은 거고요. 여기에서 얻은 식이 뭐야? t제곱 마이너스 1이 3분의 2 f' 마이너스 t입니다 라는 걸 얻은 거거든? 그럼 지금 얘랑 똑같잖아. 그럼 얘랑도 똑같네? 똑같다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에? 조건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냥 프라임 t랑 프라임 마티가 똑같대요. 그럼 얘랑 똑같은데 3분의 2를 곱한 거랑 마 3분의 1을 곱한 게 똑같으려고 그러면 이 프라임 마이너스 t든 프라임 t든 다 얼마여야 돼요? 0이어야 된다. 그럼 fx라는 건 결과적으로 t랑 마이너스 t에서 뭘 가지는? 극값을 가진 3차 함수였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심지어 0이 되잖아? 얘가 0이었다는 얘기니까 t가 누구랑 누구다? 1이랑 마이너스 1이다. 물론 지금 정확하게는 1이랑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t랑 t가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이제 상황은 끝났죠. fx라는 게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다? 2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런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 괜찮니? 그럼 무조건 어느 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1대 루트 3 해주시면 여기 루트 3이죠. 그럼 fx의 함수 식이 세워지기를 x의 최고차항에서 몰라요. a의 x제곱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a값 구하려고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2 나옵니다 라고만 해주면 되겠지. 괜찮니? 관계가 조금 복잡한 아이였어요. 자, 여기까지 21번, 22번을 볼 건데 스케치만 하려고 그랬는데 22번을 다 틀려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 친구들은 가셔도 됩니다. 한 5분에서 10분?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꾸 쫄지 마요. 응? 세계하우 수연 나왔다고 이렇게 바짝 쫄아버리면은 당해버려요. 이거 많이 만나봤잖아요, 이제. 아직 부족하죠? 계속 만나면 되죠, 뭐. 친해질 때까지 하면 됩니다. 모든 항이 양수입니다. 큰 조건이죠. 모든 항이 양수다. A1이 8이라고 되어 있고, A4가 1이 아니다. 그랬을 때, AM 플러스 2라는 게
4분의 1에 an분의 an 플러스 1의 제곱. 이건 언제야? an이 a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an이 an분의 an 플러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2분의 1에 an 플러스 1분의 an의 제곱으로 써지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A4가 A3분의 EA2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A6의 곱을 K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너네들한테 지금 조건식으로 A4, A3, A2에 대한 관계식이 잡혔으니까, 그지? 이게 세 개 항이잖아. 이렇게. 그럼 당연하게도 여기 n에다가 뭐 넣고 시작할 거야? 2 넣고 시작할 거죠. 그쵸? 그래서 n이 2일 때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럼 케이스가 나눠지죠. A2랑 A3를 가지고. 자, 그럼 A2가 A3보다 작거나 같을 때부터 볼까요? 자, 그러면 A4라는 게 뭘로 써지는 거예요? 이걸로 써지니까 4분의 1에 A2분의 A3의 제곱으로 써진다죠. 근데 이랬을 때는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A3분의 2A2다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지금 크로스해서 곱하시면요. A2 제곱, 4A2 제곱 넘어와서 8A2 세제곱이 이렇게 넘어와서 A3 세제곱이다 라는 게 되죠. 근데 A2랑 A3,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돼? 2A2가 A3랑 똑같다가 돼. 2A2랑 A3랑 똑같으면 얘가 A3라는 거잖아. 그럼 얘 얼마가 돼버리죠? 1이 돼버리는데? 근데 A4가 1이 아니래. 탈락. 콜? 자, 그럼 A2가 A3보다 컸다는 얘기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4가 어떻게 써져요? 아래 걸로 써지죠. 2분의 1에 A3분의 A2의 제곱 이렇게 써지죠. 얘가 지금 A3분의 2A2랑 같다. 그럼 또 크로스해서 계산할게요. 2A3 제곱 넘어가시면은 아니지. 약분하면 되지. 약분하면 되네. 맞지? 그럼 어떻게 돼? 2A 곱하기 2A3, 4A3가 A2랑 같다. 이렇게 되시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거 만족하죠? A2가 지금 A3보다 지금 4배라는 얘기니까요. 그럼 이랬을 때 A4가 그냥 픽스가 돼버려요. 그지? A3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4분의 A2란 얘기야. 여기 지금 4분의 A2란 얘기잖아. 그럼 A2 약분면서 A4는 그냥 무조건 뭘로 고정이다? 8로 고정이다 라는 게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관계 안에서 자, A3가 그럼 다시 한번 A3 기준으로 써볼게. 얘가 지금 4분의 A2라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네들이 알고 있는 항이 뭐밖에 없어요? 첫째 항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찾겠죠.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게 될 거예요? A1이랑 A2 비교하게 되겠네. 그럼 위에 것 한다 그러면 즉 A1이 A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면 A3라는 게 뭘로 써지게 돼? 4분의 1에 A1분의 A2의 제곱인데요. A1 8입니다. 8분의 A2의 제곱이 되고요. 얘가 지금 얘랑 똑같다죠. 4분의 A2랑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4분의가 날아가고요. A2 하나도 날아가니까 4분의 날라가 여기서 A2 하나 날라가. 그러면 지금 여기 A2 하나 남아있지? 얘가 얼마다? 64다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그럼 A3는 뭐가 되는 거야? 4로 나누기로 했으니까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1이 A2보다 컸다 그러면 그럼 A3가 뭘로 써져요? 2분의 1에 A2분의 A1의 제곱, 즉 8의 제곱 이렇게 써질 거라고. 그럼 얘가 지금 4분의 A2랑 똑같다며. 맞습니까? 그럼 이 약분되고요. 크로스해서 곱하시면 A2 세제곱이 8의 제곱, 2의 6제곱에 2까지 하니까 2의 7제곱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A2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2의 3분의 7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3분의가 떴으니까 아마도 마지막에 K 세제곱을 물어봤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다라는 거 좀 잘 찾았다. 괜찮지?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밀면 되죠. 지금 너네들이 찾은 게 자 A2, A3, A4까지 찾았고요. 물어보기를 A6까지 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A2로 가능한 게 64 또는 2의 몇 제곱, 2의 3분의 7제곱. 그럼 여기에서 A3가 뭐가 되고 16이 되고 그럼 여기서 A3가 얼마가 돼요?
4분의 1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얘를. 그럼 2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니까 2의 몇 제곱? 3분의 1 제곱. 근데 이상 뭐가 됐든 간에 A4는 뭐로 보죠? 8로 보죠. 그럼 각각에서 하나씩 순행으로 밀어버리면 A6가 2개가 뜨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한 게 K다. 괜찮니? 쫄지 마. 안 쫄 때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공통 해설을 오늘 찍은 거는 이제 곧 업로드가 될 거고, 미적이랑 확통도 오늘 저녁 중이나 내일 중에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시 기다려 주시면 해설지 갖다 드릴게요.